네, 북한예술단 본진이 탑승한 만경봉 92호가 오늘 오후 동해 묵호항에 도착합니다. 당초 북한이 육로로 제안을 했다가 뱃길로 온다고 계획을 갑자기 바꾼 것인데요.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술단 본진이 지금 만경봉 92호를 타고 원산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 오후 5시쯤에 동해 묵호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육로 제안했다가 뱃길로 갑자기 계획을 바꾼 건데 일단 이것 때문에 국내 입항으로 일단 당분간 닫혀 있었던 남북 간의 어떤 뱃길도 열리게 됐거든요. 일단 오늘의 오는 그 만경봉 92호가 오는 이 의미를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철도 사정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평양에서 개성으로 이동해서 경의선 육로로 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정컨대 평양에서 원산까지 이동을 했을 거고 원산에서 이제 만경봉항 출항했을 거거든요. 예. 본다 그러면 실용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좀 더 어려운 루트가 되는 거죠. 굳이 예, 빨리 올 수 있는데. 예, 빨리 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경의선 육로가 더 편하거든요. 네. 근데 굳이 택했다고 그러면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지금 만경봉호가 입항을 하게 되면 지금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예. 그럼 오늘이 2월 6일인데 그럼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그럼 경의선, 판문점 루트, 동해선, 그다음에 항공으로 이미 갈마 공항을 이제 왕복 운행을 했죠, 우리가. 그럼 만경봉호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황에 남북한 간에 그동안 거의 길게는 10여 년간 닫혀 있었던 루트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루트가 다 열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만경봉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금강산 관광의 대자뷰거든요. 금강산 유람선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매우 극적인 효과, 그 다음에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됐다는 효과, 그 다음에 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제 김정은의 의도는 이제 평창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만경봉호라고 하는 북한의 선박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단 원산 출발을 통해서 그쪽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지역의 어떤 특색을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거든요. 예. 신년사에서도 강원도 갈마,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명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산이 김정은의 출생지 내지는 성장지라는 것은 거의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식령 스키장, 그다음에 원산 에어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원산 지금 말씀드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처럼 김정은 시대의 강원도는 가장 부각되는 지역이고 아마 그 점도 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실장님께서는 육해공 모든 길이 열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조 박사님 이제 육로 또 하늘길에 이어서 바닷길이 열렸다는 그런 의미를 잘 부여하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올림픽이라는 이제 의미, 또 올림픽과 함께 이 모처럼 이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서 남북 관계 개선, 또 이것을 넘어서 어떻게 되면 비핵화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제 우리 정부의 의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편리한 길을 놓고도 굳이 만경봉호를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이런 어떤 저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좀 짚어넘어 갈 필요는 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볼 때 아시다시피 만경봉호라는 배의 이 성격, 이것은 뭐 멀리는 이를테면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 제1교포들이 북송되었던 그런 뭐 똑같은 배는 아닙니다만 만경봉호가 갖는 그런 의미도 그렇고 또 가까이는 뭐 이 대량 살상 무기 특히 이제 유엔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뭐 실어 달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고 그래서부터 러시아 같은 데는 사실은 만경보행의 입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시켰던 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로 봐서는 사실은 좀 아픈 대목입니다만은 2010년 이제 천안함 폭침을 당하고 나서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것이 5.24 조치였고 그 5.24 조치 중에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출입과
그다음에 입항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실은 뭐 슬그머니 이것이 열렸다. 이 소위 말해서 남북 어떤 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이 제재를 갖다가 했던 것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았다. 이렇게 이제 물론 정부에서는 이것이 예외적인 조치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천안함 그 폭침을 당했던 장병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 차원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바로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일부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행태가 이런 것들을 통보하면서 심야 시간대 또 뭐 2번, 3번에 걸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쵸. 어떤 무례한다고 그럴까요? 무시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뭐 유엔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어떤 이런 그 제재에 대한 것들을 아예 그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따끔하게 지적을 했으면 좀 더 자존심까지는 상하지 않을 텐데 예. 뭐 하는 생각을 이 올림픽과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여러 번 오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합의할 때는 뭐 판문점 육로를 통해 오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경의선 육로로 오겠다라고 갑자기 통지문을 통해서 통보를 했고 이번에 또 4일 밤에 갑자기 뭐 백기를 이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도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아까 잘 짚어주신 것처럼 뭐 계속해서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큰 반응 없이 그래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합한 조치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눈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은 평창 마케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적인 압박과 대북 제재 이완을 노리고 있고 김정은식 평창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정부의 눈높이는 다른 거죠. 뭐냐면 다소 그러니까 선수단 단일팀 구성에 무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한반도의 입장 그런 냉소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금 목표는 이 평창을 계기로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우 절박합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외교 안보 라인은 사실 군사적인 선제 공격이니 옵션이니 하는 얘기들 거의 수시로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한반도가 전면전의 위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양보를 통해서라도 큰 틀에서의 북미 간의 대화, 비핵화 대회 물꼬를 만들겠다는 절박함이 이런 출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일이 일비하거나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객관적으로 동등한 눈높이로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맞죠.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인질로 삼아서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되는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큰 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 발짝 물러서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국내 여론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냉소적 여론 중에서 굳이 이런 잡음이 없이 편하게 또 실리적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적용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저도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 사실 뭐 중국 고사에 한신이 이제 남의 바지가랑이도 기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국면을 전환시키고 만일에 이 비핵화의 물꼬를 튼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고 만일에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러면은 미국은 다시 한미 연합 훈련을 고강도로 실시할 것이고 군사적인 압박을 할 것이고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도발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4월 위기설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사실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는 조 거죠. 박사님 얘기는 지금 우리의 이 통큰 배려가 4월 이후, 그러니까 올림픽 이후의 모습, 북한의 달라진 태도로서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이제 강경한 대북 제재 상황에서 만경봉 92호가
입항을 하게 되고 이게 네. 취재진들에게 포착이 될 텐데 내부까지 공개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부가 공개가 된다면 과거에도 한번 입항을 해서 내부가 공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뭐 유엔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제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은 일방적으로 만경봉호를 보낸 것 자체가 이 만경봉호를 통한 어떤 의미에서의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 제가 볼 때 아예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봐라. 뭐 별거 없다. 일반 크루즈심과 별 차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 소위 말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유엔의 제재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을 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어쩌면은 정적적인 공개를 북측이 제안하거나 우리 또는 우리 기자들이 한번 갑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을 못 이기는 척하면서 공개해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못 이긴 척하면서라고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그 어려운 길을 택해서 온 만큼 내부를 공개할 뭐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건 반반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만경봉호를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준비가 돼 있을 테니까. 근데 만일에 하룻밤 사이에 만일에 판단을 바꿨다 그러면은 예. 만경봉호 데코레이션,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92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식화돼 있을 수 예, 있기 구식화돼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 2002년 상황과 지금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긴급하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공개하기 좀 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예. 전략적으로 만일에 처음부터 만경봉호를 이용을 하려고 그랬고 우리 정부에게는 사실은 이제 거짓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준비가 돼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네, 이제 북측 고위급 인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 대표 단장으로 오는데 나머지 또 3명이다 보니까 나머지 2명이 또 어떤 인사가 올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인물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혹시 최용해가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우선 왜냐하면 김영남 왔을 때 최용해가 오면은 사실은 최용해의 이 그 어떤 실세랄까요? 아니면은 그 비중에 오히려 김영남의 대표 그 쉽게 얘기해서 얼굴 마담이 상당히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초부터 아예 최용해를 갖다가 대표로 삼았으면 모르지만은 또 지금 북한 내부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조직 지도부라든지 총정치부의 어떤 뭐 교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내부가 사실은 뭐 외형적으로는 별 어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내부적으로도 아마 단돌이 할 그럴 필요성도 제가 볼 때는 있고요. 그래서 예. 최용해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뭐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낮은 편이고 그게 온다면은 이제 외교 라인 측에서는 그 이수용 또는 지금 이용호 두 분 중에 한 분, 그다음에 이제 체육 인사로는 최희,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를 맡았던 이 남북 대화 차원에서 이 조평통을 책임지고 있는 이성광, 예. 막 이런 사람들이 대략 이 김영남을 보좌해서 두 사람 정도 더해서 대표단으로 꾸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조 박사님께서 그 최휘 그 위원장을 주목하신 예, 게 예. 있었는데 예. 여기는 이제 또 보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어서 예. 아마도 조금 좀 꺼름직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그거는 좀 피할 것 같고요.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보기에 최룡해가 지금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최룡해가 실세다 2인자다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에 2인자는 없습니다. 그 김정일 시대 성군 정치의 최고 실세였던 류영호 전 총참모장은 2012년 7월에 숙청돼서 바로 처형됐고요. 그렇죠. 그 제2인자라고 했던 장성택도 처형됐고요. 오히려 이런 보도가 부담스러울 수 부담스럽죠.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황병서 제2인자라고 했던 황병서도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에 2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런 한국 언론이 조만간 최룡해도 숙청되는 운명의 제 농반 진반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최룡해 여부는 안 중요합니다. 김영남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90인 고령을 왜 굳이 보내냐면 그러게요. 지금 펜스 부통령과 급을 맞춘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룡해지 북한에서 최룡해는 그냥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럼요. 존재로. 김정은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90이나 된 고령의 김영남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특사 자격이고요. 구두 친서 정도는 가지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체령의 여부는 안 중요하고요. 지금 재밌는 게 지금 김여정과 선전선동부 새로 임명된 부장인 박광호가 지금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7기 2차 대회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을 찍은 거거든요. 끝냈습니다, 그때. 그때 나온 인물들이 이제 국가보위상 정경택, 선전선동부장 박광호, 그다음에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최휘, 그다음에 태종서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인물들은 명실상부한 김정은 키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지금 전면으로 배치되거든요. 예. 따라서 과거의 칼라가 아닌 역시 이제 지금 권역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한 실세가 지금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의외의 인물들로 구성될 수 있다. 김영남의 선생님이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틸러슨 장관이 말했듯이 물밑에서 두세 개 채널이 열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바텀업 방식이에요. 실무진에서 협의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펜스 부통령이 뭐 대화 안 한다고 그러지만 양측의 최고위층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연이라도.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안 만날 거예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동선은 만나면 최대한 피해가도록 짜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 이야기도 이야기는 압박이에요. 있던데. 왜냐면 공식적으로 만나면 합의될 내용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의사가 전달이 될 겁니다. 김영남을 예.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안 되니까 탑다운 위에서부터 이제 탐색전, 뭐 속된 말로 간을 보는 어떤 그런 탐색이 될 거고.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질 그렇죠. 것이다. 아마 예. 그 김영남과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이런 삼각관계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내려오게 될 때 오는 수단인데요. 이분이 이제 또 고령이시다 보니까 건강 등을 이유로 만경봉 호도 아까 이제 예외 조항이었는데 예외를 인정한 건데 이분이 고려항공으로 올 경우에는 또 그것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분 예의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문제가 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분은? 글쎄요, 이제 뭐 만약에 김영남을 포함한 대표단이 오는 수단이죠. 수단과 그다음에 이제 이 통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백길도 있고 육로도 있고 예. 이제 비행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오는 방안이 제가 볼 때는 막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했던 대로 북한의 고려항공을 택할 경우에는 고려항공 자체가 유엔의 미국의 그 이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또 한 번 우리 정부가 무슨 예외적인 어떤 그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그 고려항공이 이제 이착륙을 할 경우에는 화물 검색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이제 유엔과 또 협조를 우리 정부가 해야 그렇죠. 되는 예. 막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려항공을 택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그 충분히 보시나요? 있죠.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오히려 유엔이나 미국에서 제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제재를 갖다 무력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북한 스스로가 사실은 그 유엔이나 미국에서 제재했던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갖다 억셉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자체로서 북한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주권적인 차원에서 그런 어떤 행동을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거리라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초반에 이제 가족들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방카 선임 고문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폐막식에 참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 폐막식에 참석을 하면서 자연스레 이제 또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까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어쨌든 간에 미국으로서는 펜스 부통령 그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보냈으니까 뭐 성의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카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북해 국면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전략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어떤 오고 가는 어떤 탐색전
혹은 뭐 우리 정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환범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위원 그리고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